안녕하세요. 달달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차 공인노무사 조갑식입니다. 선배시네요, 10년차. 네. 오늘 오늘 공인노무사 우리 조갑식 우리 노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정보와 또 재미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개그맨 생활뿐만 아니라 또 투잡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좀 찾기 어렵고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다른 동료 개그맨들이 쓰고 있는 양식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대로 직원들과 작성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이런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꿀팁이네요. 다음부터는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서식을 좀 사용해야겠네요. 네. 특히 이제 작은 회사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안 써서 사장님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직원을 쓰자마자 이제 계약서부터 써야 되는데 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은 네. 나중에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죠. 아, 그래요? 그때 사장님이 네.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똑같이 지냈는데 그걸 신고한단 말이에요? 네. 사장님 생각과 직원 생각은 달라요. 아, 그래요? 벌금이 500만 원이에요. 500 낼 돈이 없네요. 네. 이거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사장님들이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야 되겠네요. 사실 뭐 근로계약서를 저도 작성한 건 아니었고 이렇게 일 시작하면서 좀 이게 급하다 보니까 일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래도 작성했으니까 네. 정말 다행입니다. 500만 원 아끼셨어요. 아이고. 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같이 잠깐 일하는 경우에는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꼭 계약서를 써요. 아니, 아르바이트도 그걸 써야 된다고요? 그럼요. 정직원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TV에서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커피숍 사장님께 사장님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사장님이 우리는 직원이 없고 알바만 있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사장님 생각이 직원은 근로자 계약서를 써야 되는 사람. 근데 알바는 잠깐 쓰니까 근로자도 아니고 계약서도 안 써도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둘 다 아르바이트가 독일어인데요. 네. 근로자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알바도 꼭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야, 뭐 돈 많은 사장님은 뭐 까짓 건 뭐 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이렇게 영세한 사장님들은 문 닫을 뻔했습니다. 네, 네. 돈 내고 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직원 한 명당 부과되는 거예요. 한 명당이요? 네.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하면 500만 원 곱하기 10명. 네.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5천이면 거의 뭐 끝이네요. 끝이죠. 아니 어떤 경우는 또 이게 벌금이고 어떤 경우는 이게 또 과태료로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뭔가요? 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라는 것은 노동법에 나와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 거하고 비정규직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둘 다 17조에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정규직은 벌금으로, 네. 비정규직은 과태료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부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 술술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진짜 노무사 맞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기간제 그 뭐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했나요? 용어가 좀 낯설죠? 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직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파트타이머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똑같이 500만 원 이하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별반 뭐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돈만 보시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 벌금은 형사처벌, 전과가 올라간다고 하죠. 벌금은 형사처벌. 예. 오. 근데 과태료는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했을 때 딱지 떼고 내는 거 있죠? 그쵸. 전과 안 올라가죠? 아, 맞아. 달라요. 그랬으면 그래서. 저 전과 한 10번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아니, 계약서를 안 썼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계약서를 안 쓰면 나중에 사장님하고 이 직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이 어려워요. 네. 주로 피해를 누가 볼까요? 그 아무래도 직원이 좀 그래요, 불쌍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장님한테 계약서를 쓰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혹시 뭐 이런 또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실제로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해보는데 네. 원래는 1시간 일하면 8,720원의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장님하고 만약에 직원하고 네. 10,000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말로만요. 구두로. 그렇죠. 네네. 계약서를 안 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월급 줄 때 되니까 사장님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왜냐면 좀 장사가 안 됐거든. 네. 그러니까 10,000원을 못 주겠다고 하면 네.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항의를 하겠죠. 그렇죠. 항의를 해도 안 되면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요. 아, 신고를. 그런데 근데 이거 말로만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노동부에 있는 근로감독관들도 물증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서로 말이 다르니까. 아니 뭐 계약서 이거 한 장만 있었더라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뭐 계약서를 안 썼네. 그렇죠. 안타까운 게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장님께 그 의무를 부과한 거죠. 네. 계약서 안 썼다고 사장님이 갑자기 500만 원 내야 된다고 하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잘 챙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꼭 직원에게 일하기 전에 계약서 쓰는 습관을 가지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기만 하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 계약서에는 꼭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혹시 오.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당 얼마 뭐 이렇게. 그런 역시 부분. 가게 네. 해보셨으니까 핵심을 짚으셨네요. 네. 우리가 물건 살 때는 한 개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한테 돈 줄 때는요. 돈줄 때는 시간당 시간당. 얼마. 네. 역시 최저임금. 전문가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동법에서는 돈을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급여 돈을 주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며칠 쉬고 며칠 일하고 네. 그다음에 출근했을 때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는지가 계약서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것을 뭐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돈, 임금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월급으로 정할 수도 있고 네. 시간당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네. 요 내용이 이제 계약서에 꼭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정말 많네요. 이제까지 저는 그냥 뭐 시급만 얼마 맞춰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근데 또 있어요. 또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건지에 대한 계약 오. 기간도 적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쉬는 휴가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 그렇죠. 사장님들이 이런 거 잘 모르시고 계약서를 쓰시는데 만약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은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네, 많으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잘 모르시고 이제 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이런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항목 중에 이게 빠져 있으면 네. 빠져 있는 것마다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아이고야. 한 개당 30에서 50만 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꼭 노동부 표준 계약서를 보시고 네. 빠지는 항목이 없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근로계약서를 써도 문제, 뭐 안 써도 문제네요. 이거 갈수록 태산인 것 같은데, 네. 그럼 근로계약서를 쓰고 내용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네요. 죄송하지만 하나 또 있어요. 있어요? 네. 한 번에 다 얘기해 주시지. 계속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주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사장님들이 하나하나씩 배워가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자, 계약서를 꼭 직원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네.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계약서를 직원에게 주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진짜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 에어컨 이런 고가 제품 살 때 그리고 전세 계약할 때 계약서 두부 쓰죠. 맞아요. 집주인이랑 저랑 이렇게 나눠갖고. 맞아요. 네네네네. 이게 뭐 얼마고 기간이 언제고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같이 날이 나잖아요. 맞아요. 계약서에. 네네네. 단임이라고 하죠. 네네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그 서류가 있어야만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장님하고 직원 간에 싸움이 생겼을 때 네. 그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계약서를 사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럼요. 네. 아니면 중간에 내가 바꿀 수도 있잖아. 사장님이 위조하는 경우도 금액을 바꿀 수도 있고 기간을 그럼요. 바꿀 수, 내가 유리하게끔 바꿀 수가 있잖아.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세입자는 나중에 보증금을 또 못 받게 되거나 뭐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때는 직원이 어떻게 이 계약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그래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거든요. 그걸 까먹을 수가 있지. 학생들 계약서 주면 그냥 버려버려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 받기로 했지? 몇 시간 일하기로 했지? 네. 자, 이런 증거가 없어져요. 사진으로 찍어놔야 되나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사진 찍어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예.
그래서 계약서 두 부를 작성해서 근로자한테 꼭 네. 주면 근로자도 꼭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근로계약서 교부하는 방법이 뭐 따로 있나요? 네, 아까 간인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두 개를 쓰면 중간에다가 사인을 하고 사장님 한 부, 그다음에 직원 한 부. 중간에 뭐 도장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렇게. 예. 네. 아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요, 네 종이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으려면 상당히 좀 번거로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전자 근로 계약서도 인정이 되나요?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전자 근로계약서도 인정됩니다. 노동부에서도 2016년 8월부터 전자계약서 가능하다고 발표했고 최근에 그 뭐 아르바이트 광고하는 회사에서 이 네. 전자 근로계약서 쓰자라는 광고도 TV에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교부를 했는데 직원이 저 안 받았는데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일부러 좀 이렇게 사장님을 골탕 먹이거나 네.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나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가끔 있죠. 네. 그때 이제 사장 입장이 좀 난처해지는데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방법을 좀 써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근로계약서를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한 분씩 가져야 되니까 네.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네. 직원에게다가 계약서 한 부 받았습니다라고 쓰고 직원의 사인을 받아놓으면 아이고 좋은 방법이네. 좋은 그렇죠. 방법이죠. 네. 또는 이제 계약서 교부 대장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네. 계약서를 줄 때마다 사장님이 그 대장에다가 직원의 사인을 받아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꿀팁만 주시네 오늘 진짜.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끝난 방금- 게 아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전자계약서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핸드폰에 보관하고 계시면 아이고. 줬다는 증거가 되겠죠. 뭐 정말로 네 꿀팁만 주시는데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다 끝난 거죠? 아,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스케줄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네. 오늘 천천히 얘기하면서 다음 가시죠. 스케줄은 집에 가서 택배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네. 신혼이라서. 네. 자,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보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니 직원이 퇴사하면요, 네? 근로계약서를 없애도 되지 않나요? 뭐 사무실도 좁은데 종이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연말이면 불필요한 서류들 같은 것들 좀 폐기 처분하고 그러잖아요. 네, 사장님이 좀 쉽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직원이 그만둔 날로부터 3년 동안 네. 그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갖고 있어야 있어요. 돼요? 예. 이것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왜냐하면 직원이 돈을 못 받았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장님은 서류를 폐기해버리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과 관련돼서는 퇴사한 직원이 3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이의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확인하기 위해서 꼭 3년간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 근로계약서를 보관 안 했다고 또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과태료 이제 무서우시죠? 그렇죠. 계속 과태료 얘기만 하니까 이게 좀 민감하네요, 그렇죠 이게. 네, 죄송해요. 근데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요. 네. 보관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돼요. 네, 이것도 또 한 명당이에요. 정말 신경 써야 되네요. 네. 네. 그래서 근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꼭 3년간 보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태료 곱하기 그 만약에 뭐 일한 근로자 수.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렇죠. 이런 건 꼭 보관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어려운데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이 내용이 좀 법에 맞는지 물어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고용과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고용노동부죠. 네. 여기다 문의하시면 되는데 네. 대표 번호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네. 아니면 사장님이 계신 지방 고용노동관서가 있어요. 네. 노동청이라고 하죠. 네. 이쪽에 가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근데 오늘 노무사님이 너무 설명을 쉽게 잘해 주셔가지고 혹시 노무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네. 대신에 노무사의 이제 기본적인 업무가 이게 네. 직원과 사장님과 분쟁이 안 생기도록 또는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 작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급 8,000원으로 작성하거나 네. 또는 시간을 너무 많이 네. 일하도록 하거나 최저임금 위반이나 근로시간 위반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맞게 이제 상담해드리고 고쳐드리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 문제가 되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벌금이나 과태료, 네. 심지어는 감옥도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뭐 벌금 과태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마음이 좀 썩은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같이 사장님들이 챙겨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관리 제1원칙 반드시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벌금 과태료. 아,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너무 싫은데요. 네. 네, 그리고 지금과 이야기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쓰시되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항목들이 꼭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가게는 뭐 잘하고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당장 근로계약서를 들고 노무사님을 좀 찾아가서 한번 확인을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관리 제2원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빠짐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휴가, 휴일, 일하는 장소,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인데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이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 밖에도 식사를 제공해 주거나 네. 보너스 같은 걸 준다 그러면 네. 약속한 대로 계약서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 정말 큰일 났네요. 지금 쓰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다 고쳐야 하는지 지금 걱정이고요. 만약에 그럼 직원들한테 다시 근로계약서를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네, 오늘 설명을 듣고 나서 부족한 내용이 계약서에서 발견됐다고 하시면 그 계약서를 보완하셔서 근로자의 사인을 다시 한번 받고 교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문제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조언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제3원칙으로 보아도 되겠네요. 근로계약서 관리 제3원칙.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법하고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라. 문제가 생겨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법한지 진단을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잘 지키셨으면 네. 이번에는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서 꼭 직원에게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로계약서 관리 제4원칙이죠. 근로계약서 두 부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한 부를 나누어 준다. 네, 하지만 한 부 교부하고 나서 교부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계약서 폐기하지 마시고 몇 년간, 3년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원칙으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5원칙으로 할게요. 근로계약서 관리 제5원칙.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박 교수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꼭 실천해야 될 원칙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무실로 돌아가서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하신 우리 사장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 근로계약서 관리 5원칙을 잘 지키셔서 분쟁을 예방하시고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사명감을 갖고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때 다시 오실 거죠? 그럼요. 네. 벌금 과태료 얘기만 안 하신다면은 꼭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정말 저도 많이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노무사님과 다시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직원을 채용할 때 문제인 근로계약서에 관한 것들이었다면은 직원을 해고할 때도 참 많은 것을 좀 따져보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뭐가 부당 해고이고 뭐가 적법한 해고인지 도통 모르겠고 부당 해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장님들과 직원을 본 적이 있어서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해고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때 먼저 요청하신 걸로 알고 네. 다음 해고편에서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해고편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